중앙지검에서는 일부만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전체에 뭔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내용을 조합하면은 이게 검언유착이 되는 겁니까? 그냥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알면 큰일 나죠. 모르시죠? 왜 제가 아는데 이렇게 모르는 제가 뭐 알지만 말 못할 대단히 중한 정도로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일단 보는 것이 사례적으로 맞고, 그런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더 가까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저는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특이했던 게 검언유착이라는 네 글자를 끝없이 각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는 여권에서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착이라 하면 두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검과 언이 그 주체죠. 검언유착이라는 단어에서는 언은 어느 정도 드러난 게 있습니다. 이동재라는 기자분이 가가지고 뭐 취재하는 과정 중에서 뭐 강요미수라든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자, 여기 한쪽 주체인 검을 한번 보면요. 자, 검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기에 가담했는지를 저는 의혹을 제기한 분들 입장에서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검사장으로서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은 많은 수사를 해왔고 그것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의 여러 인사를 수사해왔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런 의심을 받게 된 것인데 이미 좌천성 인사도 받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분이 그러면은 그 이동재 기자라는 분한테 무슨 말을 정확히 했는지 정도는 누군가가 저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하고 아, 이것은 실제로 의혹이라는 단계로 격상시킬 정도의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텐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일부 뭐 발언을 발췌해서 언론이 보도했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유시민에 관심이 없다. 이 건은 민생범죄다라고 했다는 발언인데 자, 우리가 국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 뒤에 나왔다는 말과 중앙지검에서는 일부만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전체에 뭔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내용을 조합하면은 이게 검언유착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은 유시민에 나는 관심 없다. 이거는 민생범죄 문제다라고 딱 선언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것과 어떤 내용을 결합하면 이게 유시민 잡으러 들어간 겁니까? 한번 예시를 한번 그냥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알면 큰일 나죠. 모르시죠? 아세요? 아니 왜 제가 아는데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이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면 안 되니까. 끝난 다음에 내가 얘기를.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것과 뭘 결합하면은 검언유착이 됩니까? 네, 말씀해 이게 주시죠. 남들이 다 힘든 문제인데 왜 국어 문제라고 이렇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국어 적어도 문제가 저한테 이걸 의혹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시민에 관심 그러니까 없다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시민을 잡으러 들어갔는지 다 설명해 끝난 것 주시면 됩니다. 같으니까 이제 제가 예. 말씀을 드려도 돼요? 예.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제 보기 싫은 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첫째,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판사님들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더군다나 현직 검사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본인이 항상 쓰고 있는 휴대폰을 가져다 보겠다 하는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에 대한 범죄 혐의 정도보다 훨씬 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뭐 우리 셋이는 다 뭐 저 법률가들이니까 아마 그 점은 부인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제가 뭐 알지만 말 못할, 그러니까 대단히 중한 정도로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일단 보는 것이 사례적으로 맞고, 두 번째 우리 이준석 뭐라고 말씀하셔야죠?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그럼 언제까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얘기를 못 들으셨는데 여러 녹취록의 내용이 이제 녹음 파일하고 소위 이철 그 대표라는 분의 대리인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모 씨요? 예, 지모 씨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확인해 주는 내용, 자기가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일치시켜서 봤더니 동일하더라. 그 목소리는 분명히 그분이더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이라는 건 아시죠? H모 검사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내용 중에 대검 범정의 땡땡땡 수석을 찾아가라. 그 친구는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또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도 더 가까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제가 특정 방송사에 뭐 어떤 기자를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 기자가 했던 얘기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의 재산까지 완전히 먼지 털듯이 다 털어버리겠다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해악의 고지가 그 피해자한테 전달이 된 거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편지로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일단 해악의 고지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모 검사장의 그 육성 녹음이 그 목소리가 맞느냐, 그리고 뭐 범정의 누구를 찾아가라,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만 제가 보기에는
소명이 되면 소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일인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좀 겁니다. 드리죠. 네, 검사하시죠. 그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법원에서 90% 신청 청구를 하면 90% 정도가 발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남발이 되고 있는 거죠. 저도 뭐 압수수색 영장을 현장에서 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인데 터무니없는 압수수색 영장을 마구 발부해야 돼요. 탈탈 털어도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많으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뭐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으면 전부 다 유죄 판결이 나야 될 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만 갖고 증거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거죠. 그게 저는 뭐 한검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아까 우리 그 김 변호사님 뭐 그게 큰 일이 아니라 제가 큰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야 될 만큼 아니 역사상 두 번째 검찰 지휘권을 법무장관이 발동해야 될 만큼 그런 사안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누가 키웠느냐 의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 여든 야든 혹은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인 간에 이게 결국 한쪽으로 가면 다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무조건 누구 편들었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특별검사를 새로 도입을 하자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도입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느냐.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그럼 검찰총장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 논란에서 피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해서 특별검사를 별도로 도입을 합시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오늘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지휘권 발동으로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수사 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아니죠. 그렇게 지시를 했죠. 지금부터가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점이 더 심각해요? 우리 김 변호사님 한 다음에 제가 이어서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께서는 전문수사자문단의 회의 자체는 취소를 했습니다만 그냥 본인이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죠. 검사장 회의를 내일 네. 소집을 하겠다라는 거고 네. 뭐 오전에 뭐 고검장급, 오후에 검사장들끼리 회의를 한 다음에 네.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이 수사지휘를 따를 건지 그러니까 여부를 이제 밝히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니 저희가 볼 때는 되게 간단한 건데 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 내용 자체가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자체로 보면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놔둬라. 그다음에 지금 전문 수사 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멈춰라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따를지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검사들을 모아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다른 방법, 예를 들자면 뭐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서 예전에도 이제 유사 사건의 경우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다른 방안들이 뭐 간단한 문제인데 오히려 좀 복잡하게 지금 검찰에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1항, 2항 두 항이 있습니다. 네. 1항은 당장 내일로 예정돼 있던 전문수사자문단 열지 말라. 네. 내일 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항은 수용. 윤석열 총장께서 장관의 수사지휘 1항 수용. 2항은 지금 현행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 수사팀이 독립해서 완전히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 2항에 대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이 네, 김한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장관이 직접적 수사 지휘권이 있는 총장에 대해서 한 검찰청법 8조상의 지휘예요. 그러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것을 싹 꼼수를 제가 보기에는 부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검 산하에는 본인의 참모들이 꽤 있습니다. 검사장들. 소위 부장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장들 모아가지고 아마 의견을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부장들이 지난번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라는 질문에도 그 부장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아직은 아닙니다요. 이런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도 오늘도 장관의 2항 수사지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 예를 들어서 이항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은 저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장 회의를 내일 고검장 따로 검사장 따로 부른 것은 결국은 자기 편이 돼줄 수 있는 검사장 고검장들이 지금 대검에 있는 부장들보다 더 많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굳이 따르겠다면 검사장 회의를 열지를 않았겠죠. 그러면 따르지 네. 않기 위해서 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따르지 않고 그냥 나는 안 따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위 바보스러운 결정이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김한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특임 검사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임 검사라는 건 전적으로 총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일선의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의 수사팀에게 수사를 맡기라는 것이 장관 지휘인데 그걸 딱 떼다가 총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임 검사를 누군가를 전국에 있는 검사 중에 딱 지명을 해가지고 하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현행 수사팀 수사 못하게 하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항은 결국은 수용 불가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수사 지휘에 대한 저는 항명 아닌가요? 그럼? 항변하고 봅니다. 제가 말씀.